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나들목, 현재 시각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아침 6시 35분입니다. 날이 점점 낮보다는 밤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시각이면 가로등이 꺼져 있는 시간인데 여전히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밤의 길이가 그만큼 길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 자전거입니다. 잠실나들목에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기온이 9도 정도 됩니다. 쌀쌀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올해는 좀 빨리 추워져서 트렌치 코트를 입을 기간이 매우 짧다. 바로 패딩이나 점퍼를 입어야 되는 그런 추운 날씨가 빨리 시작이 됐다. 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즘 계속 등산에 관하여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10월 27일이고 이틀 후면 10월 29일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날 저녁 5시 50분부터 TVN이라는 채널에서 인생에 한 번쯤은 킬리만자로라는 등산 예능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며칠 전에 유튜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국민 스포츠 1위가 바로 등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등산에 관심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해발 고도가 높은 산들의 랭킹 탑10이 있습니다. 탑10. 그 탑10에 관하여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산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1위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백록담은 원래 해발 고도가 1950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다시 관측을 했더니 3m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해발 1947m 한라산 백록담입니다. 북한에 있는 백두산 천지와 함께 우리 한민족의 그 기상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라산 백록담인데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삼천리 금수강산 1200km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한라산이라는 그 말의 명칭은 은하수 한자에 잡을 낮자라는 의미입니다. 은하수 한자에 잡을 낮자 한라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남한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보니까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 은하수가 보이고 그 은하수를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은 고도다 해서 은하수 한자 잡을 낮자에서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한라산은 완만한 경사가 이어지는데요. 백록담은 정상 백록담은 보호를 위해서 탐방 예약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해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예약을 해서 당첨이 돼야 오를 수 있는 곳이 한라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약 신청을 했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경쟁률이 치열해서 제한 인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첨이 돼야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백록담은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안표도 있다고 합니다. 안표 당첨된 사람들이 안표로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한라산 백록담인데요.
제주시나 서귀포 이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오르는 데는 한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자, 정상까지 못 오를 경우에는 예약 신청했는데 당첨이 안 돼서 정상 백록담 해발 1947m 고지까지 못 오를 경우에는 해발 1700고지 윗세 오름까지는 자연스럽게 예약 없이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두 번째 봉우리 지리산 천왕봉, 원래 1915m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다시 관측을 했더니 1m가 높아졌습니다. 1916m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관측에 약간 정확성이 떨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관측했더니 해발 1916m입니다. 저는 지리산 천왕봉에 3번 가봤습니다. 1989년 대학교 3학년 때 대학 동기들 5명이 지리산 종주를 할 때 경남 함양 백무동 계구 백무동에서 시작해서 세석산장, 장터목 대피소 거쳐서 천왕봉, 그리고 지리산의 주 능선을 따라서 노고단까지 3박 4일 동안 생애 최초로 지리산을 종주할 때, 즉 1989년에 가봤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천왕봉을 올랐었고, 최근에는 2020년 6월 달에 또 지리산을 종주할 때 또 천왕봉을 갔으니까 천왕봉을 3번 갔는데요. 다른 곳의 다른 높은 산들의 정상 표지석과 달리 지리산 천왕봉의 정상 표지석은 정말 가슴 뭉클한 문구가 있습니다. 자, 이 전방 300m 지점에 서울 아산병원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저를 비추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리산 천왕봉에는 정상 표지석이 정말 가슴 뭉클한 문구가 있습니다. 자, 한쪽 면에는 지리산 천왕봉 해발 1915m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16m로 수정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한쪽에는 지리산 천왕봉 해발 1915m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그 뒷면에는 가슴 뭉클한 문구가 있습니다. 가슴 찡한 감동이 전해지는 그런 문구인데요.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고생해서 남한의 육지에서 가장 높은 산 지리산 천왕봉에 오르면 지리산 천왕봉 해발 1915m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 라는 그 문구를 보면 정말 환희와 희열과 성취감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높은 산은 날씨가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날씨 변화가 심하죠. 그래서 지리산 천왕봉에서는 일출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름에 덮여가지고. 그런데 3대가 덕을 쌓으면 지리산 천왕봉의 일출을 볼 수 있다. 정말 주변에 첩첩산중 고산줄령의 연속이 바로 지리산 천왕봉인데요. 사방이 다 높은 봉우리들로 에워싸여져 있다기보다는 지리산 천왕봉이 남한에서는 두 번째 봉우리인데 남한 육지에서는 가장 높은 봉우리다 보니까 사방이 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 중심에 지리산 천왕봉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구름들이 깔려 있고, 구름들은 평균적으로 해발 1500고지에 깔려 있는데요. 천왕봉 그보다 한 500m 가량 높은 해발 1916m입니다. 그래서 운해 속에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가 지리산 천왕봉인데요. 거기에 올라 보시면 정말 진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지리산에 다녀오지 않고는, 지리산 천왕봉에 오르지 않고는 등산을 논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제 요즘은 좀 말을 제 스스로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설악산 공룡 능선에 오르지 않고 다녀오지 않고는 등산을 논하지 마라 라고 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 번째 봉우리가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해발 1708m인데요. 최근에 제가 10월 17일에 정확하게 열흘 전입니다. 오늘이 10월 27일이니까 정확하게 열흘 전인 10월 17일에 생애 최초로 설악산 대청봉을 올랐을 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로 설악산 공룡 능선을 올랐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월요일에 새벽 1시 26분에 설악산의 소공원을 출발해서 비선대, 그 다음에 마등령 삼거리, 그 다음에 설악산의 공룡능선, 그 공룡능선 중에서도 하이라이트인 1275봉, 해발 1275m 봉우리라 해서 1275봉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거쳐서 신선대, 그 신선대에서 공룡 능선을 바라다 본 풍경이 정말 멋집니다. 공룡의 등뼈 모양을 닮았다 해서 공룡 능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선대에서 바라본 공룡 능선의 그 멋진 풍광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룡 능선의 끝나는 지점이 희운각 대피소고, 현재 희운각 대피소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희운각 대피소에서 소청 대피소까지 한 2km 정도 구간이 그야말로 급경사의 끝판왕입니다. 급경사의 끝판왕. 공룡 능선에 오를 때 소공원에서 비선대까지는 평지고, 비선대에서 금강구를 거쳐서 마등령 삼거리를 오를 때 엄청난 급경사입니다. 오색약수에서 대청봉 오를 때 급경사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오색약수 쪽의 급경사보다 마등령 삼거리 오르는 데가 더 급경사인 것 같습니다. 그걸 거쳐서 드디어 공룡 능선을 탈 때도 암릉 구간 5.1km의 공룡 능선 통과할 때 해발 1100고지에서 1300고지를 오르막 내리막이 한 10여 차례 반복이 되는 데다 난간이 철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쇠줄 내지는 철봉 또는 로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암릉 구간을 오르락 내리락을 한 10여 차례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안전 등산화를 확실하게 착용을 하고 쇠 철봉 난간을 잡을 힘이 있어야 되고 스릴을 만끽할 각오가 돼 있어야 오를 수 있는 데가 공룡 능선인데요. 그러한 공룡 능선을 통과하고 에너지가 소진된 상황에서 마등령 삼거리 오를 때 급경사에서 에너지가 소진되고, 또 공룡 능선에서 에너지가 소진되고, 자 여기서부터는 풍납토성 나들목인데 여기서부터는 전방을 촬영하면서 가겠습니다. 공룡 능선을 통과하면서 에너지 소진되고, 그런 상황에서 공룡 능선의 남쪽 끝인 희운각 대피소에서 소청 대피소까지는 1.5km 정도 급경사가 너무 심합니다. 체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그 희운각 대피소에서 소청 대피소까지 급경사 1.5km 정도 구간을 통과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끝도 갓도 없이 급경사가 계속이 돼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쉬지 않고 올랐던 이유는 10월 17일 월요일 오색 약수에서 동서울 터미널로 가는 마지막 버스, 저녁 7시 15분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올랐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운각 대피소에서 소청 대피소까지 급경사를
남들보다 절반의 시간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청 대피소에 오르면 그 다음 중청 대피소, 그 다음에 대청봉까지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중청 대피소에 1시 12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7일 월요일 새벽 1시 26분에 설악산 소공원을 출발해서 대략 12시간 만에 오후 1시 12분에 중청 대피소에 도착해서 식사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12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비선대에서 마등령 삼거리 오를 때 바로 금강굴이 나타나는데 금강굴을 들어가지 않고 바로 옆으로 비켜서면서 마등령 삼거리를 오르면 되는데 이정표를 잘못 봐가지고 금강굴을 2번이나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한 1시간 소비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다시 간다면 그 시간을 빼게 되면 소공원에서 중청 대피소까지 이번처럼 12시간이 아니라 한 1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공룡능선 5.1km 구간, 즉 북쪽 끝 공룡능선의 북쪽 끝인 마등령 삼거리에서 남쪽 끝인 희운각 대피소까지 5.1km의 공룡능선 구간을 보통은 4-5시간에 주파하는데요. 저는 유튜브를 한 6개 지점에서 찍는 바람에 남들보다 한 30분 더 소요돼서 5시간 30분 만에 공룡능선을 주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 12분에 중청대피소에 도착해서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청봉까지는 한 500m 완만한 경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산책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청봉에 오후 한 2시 10분 정도에 올라서 우리나라 남한에서 3번째로 높은 대청봉 등정을 성공을 했고 주변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풍광들을 만끽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힘들게 통과했던 공룡능선의 그러한 장관, 비경도 만끽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100경 중에 제1경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설악산의 공룡능선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22개인데요. 그 22개 국립공원 100경, 22개 국립공원에 걸쳐 있는 아름다운 경관 100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국립공원 100경이라는데요. 그 중에 퍼스트 최고의 경관 제1경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설악산 공룡능선입니다. 그래서 대청봉에 올라서 공룡능선의 그 비경,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룡능선 통과할 때 공룡능선의 남쪽 끝인 희운각 대피소로부터 1km 지점에 있는 신선대에서 바라본 공룡능선의 그 멋진 기암괴석이 너무나도 멋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증샷을 찍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 등산 마니아들, 우리 성인들의 국민 스포츠 1위가 등산이고 그 등산 마니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설악산 공룡능선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그래서 설악산 대청봉이 3번째로 높은 봉우리 해발 1708m고요. 4번째가 덕유산입니다. 해발 1614m 덕유산 향적봉. 향적봉은 해발 설천봉까지는 무주 리조트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오를 수 있습니다. 전북 무주에 있는 무주 리조트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덕유산의 9.5분 응선 정도 됩니다. 9.5분 응선인 설천봉까지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고 그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즉 설천봉에서 600m만 걸어가면 덕유산의 정상 향적봉 해발 1614m 고지입니다. 남한에서 4번째로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오대산의 서쪽에 있는 개방산입니다. 오대산 서쪽에 있는 개방산 해발 1577m 고지고요. 여섯 번째가 한백산입니다. 한백산, 태백산 옆에 있는 한백산.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태백산입니다.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에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에 지정된, 지금부터 한 5년쯤 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태백산이 여섯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오대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아까 덕유산이 네 번째, 그 다음에 개방산이 다섯 번째, 그 다음에 한백산이 여섯 번째, 태백산이 일곱 번째, 오대산이 여덟 번째, 그 다음에 가리왕산이 아홉 번째, 남덕유산이 열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높은 1위가 높이 해발고도 1위 한라산, 2위 지리산, 3위 설악산, 4위 덕유산, 5위 개방산, 6위 한백산, 7위가 태백산, 8위가 오대산, 9위가 가리왕산, 10위가 남덕유산입니다. 그래서 5위에 해당되는 개방산부터 10위에 해당되는 남덕유산은 다 해발고도가 1500m급입니다. 1500m급. 그래서 10위인 남덕유산이 해발 1508m인데요. 1500m 딱 커트라인에 걸려서 남덕유산이 우리나라 10번째 봉우리 해당이 됩니다. 1508m는 어느 정도냐면 지리산의 3대 주봉 중에 하나인 노고단의 운해가 정말 멋있습니다. 노고단이 해발 1507m인데요. 남덕유산은 그보다 1m가 높은 1508m입니다. 자, 이제 천호역에 도착했습니다. 뉴스를 들으니까 이틀 전인가 이 천호역 주변에서 SUV 차량이 60대 남성 운전자가 운전한 SUV 차량이 인도를 덮쳐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고 또 두 명이가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위험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보행할 때도 주의를 잘 살피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늘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하루 되시고요.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내장산에서 절정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주말에는 주변의 산들을 등산하시면서 대자연의 숨결을 온몸으로 만끽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